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주한미군입니다. 네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한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익숙한 이름이면서도 실제 주한미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 뭐 천하 최강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있고 사실 들여다봤더니 뭐 별거 없는 것 아니냐? 뭐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처음 주둔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수적인 전력 증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술적인? 계속해서 감축되어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강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너무도 급격한 변화가 있구나. 가장 네. 궁금한 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2사단, 7사단 뭐 이렇게 그냥 고정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환 배치라고 돈다는 해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던 부대가 와서 몇 달 복무하고 돌아가고 일종의 밀어내기지. 네, 이런 식인데 이게 해외 주둔에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토에 있던 부대가 와서 적응하려면 몇 달 얼마나 걸릴 거고 그다음에 또 적응할 만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식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우리 시각으로는 좋은 방식은 그럼 아니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뭐야? 쉬웠다 가고 갔다 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근데 거지.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방 정책을 세우는 바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 봤을 때 미국은 그 지상군만 보더라도 모듈화 여단을 지향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단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합을 하는데 크게는 한 4-5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커 여단. 예. 저는 그냥 줄여서 기동 여단이라고 하는 여단이 있고 또 하나 그 대비되는 게 기갑 여단, 중무장 전투 여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여단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순환 배치 여단으로 가면서도 중무장 전투여단을 우리나라에 배치시켰어요. 예. 그래서 9개월간 하고 또 이제 순환해서 부대가 하고 미국에는 여단이 28개 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갑 여단, 중무장 전투여단이 11개 여단이 있어요. 그 11개 여단이 유럽에서 순환하는 게 있고 대한민국으로 순환하는 게 있고 심지어 그걸 짬뽕으로 유럽에 순환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아시아 왔다가 다시 미국 갔다도 해요.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 유연성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맞춰서 예전에는 고정 배치했다면 지금은 이제 순환 배치를 하면서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미군은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 현황이랄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냥 페이퍼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죠. 이제 숫자는. 예. 숫자도 그렇고 우리의 전력이 더 우세한다. 훨씬 우세하죠. 뭐 이게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요새 주한미군들 그 이태원 쪽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면 까불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도 사고 무진장 치잖아요. 아주 많이 쳤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방위비 올려달라. 5배를 올려달래. 저 같으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해라. 트럼프? you try. 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 못 가거든요. 일단 정답은 어떤 탐지 자산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부대들은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라의 위치 자체가 미군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하죠. 북경이랑 한반도의 거리를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전선의 전진기지죠. 네. 그리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국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를 포기하면은 미국은 과연 일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기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는 알고 있죠. 일본의 가장 큰 한계는 일본이 결국은 섬이라는 겁니다. 그죠? 대륙이랑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가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고 또 바로 이제 그들과 지금 경쟁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하고 딱 붙어 있는 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자꾸 이제 예컨대 트럼프가 똥배짱을 부린다면 네, 5배. 알겠다.
이게 이제 그런 거가 있을 정도로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가치보다 이제 전술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하. 더군다나 더 좀 이상한 것이 한반도에 맞는 지상군을 배치한다 그러면 중무장 전투여단이 맞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의외로 그것을 안 하고 이제 또 변화가 된 게 기동여단,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거기다 그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오고 나서 9개월이 되고 그 2사단의 스트라이커 여단 이제 2-4 여단이었죠. 그 부대가 나가면서 이 여단이 나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부대가 3기병연대예요. 기병. 예. 그래서 사실은 일간지의 기자분들, 군사 전문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왔던 게 기병 연대가 뭡니까? 그 연대면 여단에서 연대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거기다 기병이면 말 타고 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말 타고 그렇지. 있어. 그리고 뭐 장비가 뭐냐, 뭐 네. 전차는 없냐. 네. 원래 없었어. 원래 네. 이 2사단 기동여단도 없었죠. 원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우선 연대라는 표현에 이제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하고 네, 다른 거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 모두라 여단으로 전부 편제를 갖다가 동일화시켜요. 걔네들은. 아하. 그리고 편성별로 이렇게 단일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기갑 여단이면 기갑 여단은 항상 그런 편제가 돼야 되고 예. 기동여단이면 기동여단대로 그렇죠. 그런 편제인데 기동여단의 하나예요. 기동여단 6개 여단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기병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혹시 마크에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있을 마크에 말이 없어요. 예전에 왜 그 막 서부 시대 이럴 때 네. 타고 다니던 그 기병 느낌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 위어 솔저스도 원래 기병 편제가 기병이었다.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미국의 돼 있고. 유명한 사진이 일기병 그렇죠. 사단의 거기는 이제 말머리가 붙어 있고 대장이 이제 연설할 때도 지휘관 연설할 때도 이제 우리는 말 대신 헬기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국 그렇게 된다. 아, 기병이라고 불리지만 기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전부 기갑화돼 있거나 기동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순환 배치 여단은 동일한 여단이다.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여단이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변화를 읽어야 될 거는 미국이 주한미군 지상군도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여단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도 대비해야겠지만 예. 동아시아의 다른 유사시에 빠르게 전개할 수 있게. 한반도에서 뭐 예를 들어 대만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어디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느냐. 그런 거죠. 지금은 어찌됐건 대만 아니겠어요? 대만의 어떤 뭐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 속에서 뭔가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 가장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주한미군 그런 변화들을 또 하나 본다면 공군에서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둔한 지 벌써 50주년이 됐네요. 예. 7공군 중에서 7공군이 50주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7공군 중에서 전투 비행단이 2개가 있는데 8전투 비행단, 그러니까 군산 기지에서 주둔하고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런 전투 비행단이에요. 그 8전투 비행단이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그 5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한미 공군은 그런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주둔하면서 지금까지 기종만 바뀌었지. 그런데 변화되는 거는 그 훈련에 있더라고요. 훈련. 예전에는 공중급유 훈련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반도 위가 전쟁터가 될 거니까. 그렇지. 주 임무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반도 공역 안에서의 공중급유 그렇게 필요는 필요 없거든요. 없죠. 사실. 미군 입장에서 봐도. 미군. 그리고 이제 주일 미 공군에서 공중급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필요했거든요. 근데 주일 미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5공군에서 배치되어 있는 공중급유들이 한반도 공역까지도 와서 특별한 훈련이 아닌데도 또는 일본에 가서 공중급유 훈련들을 8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한반도 공역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한반도 그렇죠. 북부라든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지켜야 될 땅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거점 같게 돼버린 거네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뭐 거기대로 대비를 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주국방. 그렇죠. 역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나.
미군의 어떤 변화에 뭐 편승을 하거나 그런 변화를 잘 읽는 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단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 미군이 그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전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 지상군이 기동여단화 된다고 하면은 우린 뭐예요? 기갑 기갑 전력. 능력을 네. 기르는 것이 낫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두에서 우리 군이 선두에서 기갑 전력으로 공세를 펼치면 그렇습니다. 미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전과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시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한반도일 경우에 뭐 어떤 것들이든 우리가 이제 합동해서 작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네네. 뭐 나한테 있는 것 또 그쪽에 있는 것 이거 좀 잘 조합해서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해주셨지만 미군이 이제 뭐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랄까 이게 비단 군사작전 외에도 외교 또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뭐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주옥 같습니다. 아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KN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 문화를 그대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도 하게 됐고, 미국이란 국가를 우리가 바로 옆에서 느끼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럼 통해서 우리도 미국이란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게 됐고, 군사 전력 같은 경우도 미군에 발맞춰서 여러 도움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성장에 발맞춰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갑 전력을 빼고 기계화 전력이라든지 기동 전력을 넣는 건 한국군의 역량을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의 하나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전면전보다는 북한의 어떤 유고 사태랄지 또는 뭐 그와 주하는 어떤 비상사태. 비상사태, 돌발 상황들이 여기에 있을 수 대비하는 있으니까. 거고, 예. 그럴 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위해서 진지하려고 심양 군구가 들겠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훨씬 더 빨리 먼저 평양 내지는 그쪽으로 진격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기동여단이 더 유리하겠다. 무거운 중무장 전투여단보다는 기동여단이 유리하겠다는데 확실히 화력은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정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화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포방부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기갑력 세계 서방권의 뭐 미국 다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갑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갑력이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럼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보통 부르면 우리가 아는 그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뭐 다른 건 없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네. 하나는 그럼 주한미군의 그럼 전차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중무장 여탄을 네. 봤으니까. 근데 그것들은 자 사전 배치 물자로 해서 뭐 모 지역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모 지역에 굉장히 대량으로 있는 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 본토에서 병력이 들어와서 네네. 그냥 몸만 운영해야 와서 되는 거고, 네. 실질적인 그런 3기병 연대, 네. 그러니까 이제 모 기동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게 기밀인가요? 상대방이 알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 많으니까. 우린 다 알고 있는 거기 말하는 거 맞죠? 네. 네. 이게 뭐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굳이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그들은 안녕하세요. 네. 뭐랄까 위도 네. 뭐 그런 위치 좌표 다 알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네. 없으니까.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기밀입니다. 기밀이고 아무튼 그래서 주한미군 지금 3기병 연대 이 기동 여단에는 스트라이커만 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네네. 그것과 점점 부합할까요? 아니면 어찌 보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거 챙기는 게 더 좀 급선무가 될까요? 이거 단편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추세로 본다 그러면 후자 경우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고 예, 예.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건 뭐 기능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또 상징적인 부분이 그럼요. 예, 또 크기 특히 때문에 이제 지상군 예. 측면에서는 정말 확연하게 그렇고요. 공군과 해군 측면에서는 뭐 합동성이 아직도 강조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쨌든 미국이니까 실전 경험 가장 많고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배우면 되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네, 잘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얹자면 그 미국 그러면 무조건 다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 약간 좀 경계해야 된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좀 추구해야죠. 생각했으면 네. 좋겠다. 우리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땡해야죠. 네. 네. 자, 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론은 그거구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